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어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국민보고회가 있었는데요. 이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등 충북 지역 주요 현안들이 다수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관련된 이야기들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 충북연구원 정책개발센터장 정용일 박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슈 인사이트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죠.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국가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새롭게 짜는 또 그런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 산업 전환을 포함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있고요. 또한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정과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했지만 충청북도라든가 지역의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7개의 분야에 15개 과제가 반영되는 그런 성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행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정용일 센터장님께서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북연구원 충북정책개발센터장 정용일입니다. 충북연구원에서 우리 충북의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국정과제 123개가 발표가 됐죠. 향후 5년 동안 우리 충북의 내일을, 미래를 그려가는 의미 있는 시간, 오늘이 시작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열린 국민보고대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민이 주인이 나라,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큰 틀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송재영 의원님. 예, 사실 짧은 기간에 이 인수위 없이 정말 한 2달도 안 되는 시간 내에 5년간의 국정 운영의 설계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큰 방향을 잘 잡았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미래의 우리 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AI를 중심으로 한 그런 신성장 동력을 찾겠다. 여기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AI 전환,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분야도 강조했지만 동시에 국민의 일상적인 삶을 또 나아지게 하는 당장에 해결해야 될 민생 대책도 함께 좀 제시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주목했던 것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세우고 또 이행 과제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측면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5극 3특이라고 해서 수도권 1극 체제인 대한민국을 다핵 체제로 해서 다극 체제로 해서 5극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 3개의 특별한 강원 또 제주 이런 지역을 이제 포함해서 전북인가요? 그렇게 해서 국가를 뭔가 좀 더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냈던 측면이 있고요. 그 내용 중에서 이렇게 구호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실행 전략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동안 이 예타 제도 때문에 지역에서 뭔 일을 하려고 해도 시작이 어렵죠. 이게 그 수익 타당성이 안 나온다.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안 됐습니다. 근데 예타 대상 사업의 규모를 그동안 500억에서 1000억으로 이것을 올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또 예타의 그 평가 기준에 지역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지수를 새로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존에는 수익성이 안 나온다 해서 안 됐던 것들이 상당 부분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지역이 신규 인프라 투자라든가 대규모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또 다른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용일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이제 발표된 내용을 크게 보면 5가지의 국정 목표, 23개의 추진 전략,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123개의 국정과제가 발표가 됐는데요. 살펴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눈에 띄는 장면은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선언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간적으로는 5국 3특이라는 용어가 있었고요. 제도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분권과 재정 분권 네. 이런 내용들이 강조되어서 정말 수도권의 인구가 50%가 넘고 수도권의 GRDP가 50%가 넘는 이런 불균형한 좀 균형이 깨어진 대한민국 국토를 보다 균형 있게 바꾸겠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고요. 네. 두 번째 눈에 들어왔던 거는 이제 과학기술 기반의 성장을 이루겠다라는 메시지가 연구자 관점에서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특히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내용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쟁이지 않습니까? 국가 내의 경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서 뒤처지지 않는 과학기술 주도의 성장을 이루어내겠다라는 선언이 눈에 들어왔고요. 또 세 번째를 추가하면 탄소 중립, 또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든 인류 공동의 다양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전략으로 에너지 믹스, 에너지 정책 강조되었다는 것이 뭐 정책하는 입장에서는 눈에 들어왔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고 구조를 쓰잖아요. 사실 삶의 질이 중요하고 그렇죠. 많은 도시에서 삶의 질 행복이라는 용어를 어떤 계획의 어젠다로 많이 이제 수용하고 있는데 있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내놓은 그런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왔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한 가지 추가하면 네. 저는 그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것도 네네. 이건 그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냐면 대한민국의 그 돈이 네. 사실 생산적이지 않은 부동산 부동산에 많이 시장에 몰려 있고요. 다 몰려 있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 돈을 주식시장으로 오게 해서 결국 이거 생산적인 그런 투자 재원으로 네.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그걸 통해서 부를 오히려 그 주식시장을 통해서 창출을 하고 또 기업들도 자금 조달을 그걸 통해서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그렇죠. 그런 좀 국가로 이거 대규모의 좀 전환이거든요. 이것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냥 코스피 5천이나 9호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큰 틀의 변화를 또 그 속에서 담고 있다. 네. 그것도 저는 의미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순환이 잘만 이루어진다면 뭐 네. 기술 개발이든 기업의 또 발전들이 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또 더 네.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도 또 보였습니다. 이제 뭐 국회 세종의사당 그리고 세종집무실 건립을 또 조기에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충북 지역에는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쭙고 싶습니다. 센터장님. 행정수도 완성과 더불어서 5국 3특 균형 네. 발전 결국 연결되는 얘기로 보여지고요. 행정수도는 그리고 충청권은 어떻게 보면 대선 과정에서 균형 발전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단순한 행정수도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주변 도시, 나아가 충청권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기틀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가장 미시적으로 가깝게 다가오는 문제는 사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민들의 염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국가적 명분이 생겼다는 부분이 충북 관점에서 또 이득이 충북 관점에서 좋은 효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벌써부터 오늘부터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충북도 움직이고 있는데 네. 공공기관 이전 이슈가 맞아요. 있죠. 네. 행복도시에 청와대 그러니까 집무실이 내려온다면 다른 지방 지역에는 많은 그렇죠. 국가 기관들이 기관들이 또. 내려오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의미 있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행복도시뿐만 아니라 세종시뿐만 아니라 네. 주변의 많은 도시들이 연합해서 좀 더 큰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진 점, 그 부분 또한 의미 있는 기대 효과,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동안 큰 숙제였지 않습니까? 네. 세종시가 행정 중심 도시로 격화되면서 국가 균형 발전의 견인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세종시라고 하는 도시 하나를 만드는 데 머무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좀 걱정들도 있었고 또 하나 측면에서는
세종과 서울을 공무원들이 그 거리에서 네. 오가는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이 공직사의 어떤 행정 운영의 효율성도 좀 문제 지역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국회의사당이 내려오고 대통령 집무실이 온다고 하는 건 결국은 이 행정수도가 완성됨으로 해서 한쪽은 국가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힘이 새롭게 생긴다는 면, 또 하나는 공직사의 어떤 그 행정 효율성이 더 훨씬 높아진다는 면, 네.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우리 지역으로 보면은 충청권 메가시티가 완성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충청권 메가시티가 지금은 여러 가지 그 행정청도 생기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재원도 부족하고 추진 동력이 좀 약한데 네.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오면 그 중추 기능의 역할을 함으로 해서 충청권 메가시티가 아마 실질적인 그 지방 분권을 견인하는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와 연관돼서 보면 말씀 주신 대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이제 촉매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도 이번에는 공공기관들이 조금 더 많은 그런 기관들이 이전에 와서 기존의 진천음성 혁신도시도 제대로 좀 기능을 하고 그 외의 기관들을 좀 분산 배치함으로 해서 충청권 전체가 균형 있게 또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여기에 더하면 그 충청권 광역철도망 CTX라든가 네. 또는 청주공항의 민간전용 활주로가 들어서는 것, 이 모든 것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좀 힘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서 매우 저는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가장 우선적인 그 정책으로 발표했다는 것에서 저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제 만약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된다고 하면 이제 충북이 이제 충청광역연합회에서 이제 주변부로 전락하지 않도록 입지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럼 당연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행정수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세종시를 키우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그럼 지역의 특성화를 살리면서도 경쟁력 있는 산업들을 함께 키우고 네. 그러면 충청권 전체를 연계하는 교통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고 그런 것을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충청권 그 의원들끼리 그 모이는 충청 대세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아, 민주당 모임 의원 이름이 전체가 대세인가요? 네. 예, 충청이 대세를 대세다. 만들자 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도 모이면 늘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하나만 잘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 연계를 해서 균형 있게 함께 성장하는 그런 전략을 만들어가자. 그리고 그런 노력 앞으로 좀 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국정과제 세부 사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쯤 공식화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로 이 계획들이 수립이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용회 센터장님. 사실 저는 지역의 서생에 불과해서 네.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한데 확인된 바에 의하면 네. 시도별로 지역별로 7대 공약과제, 네. 15개 실천과제 형태로 해서 뭐 자료가 일부 공개됐고 네. 다음 주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확정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충북 지역에 이제 확정된 7가지 그리고 15가지 세부 사업들을 찾아보면 말씀하신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을 포함해서 주요 SOC 사업 그리고 관광, 산업, 교육 비교적 좀 전 분야를 아우르는 맞아요.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국정보고에서 발표했으니까 사실상은 확정이 된 거고 그걸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최종 이제 의결하는 절차만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이행을 위해서 그럼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별도의 이제 대통령실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위원회가 이 과제 이행을 이제 대통령실과 함께 점검해 나가는 시스템이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역 균형 발전 공약과 관련해서는 네. 지방시대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맞죠. 그 네. 지방시대위원회가 이 공약 이행의 전 과정을 대해서 다시 부처랑 협의도 하고 또 그 내에서 이 지역 균형 발전 5개년 종합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 속에 이것이 반영이 되고 1년 단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강조했던 것은 이러한 이행 체계까지를 이번에는 다 만들어서 이걸 이제 보고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그 광역 단위의 공약으로 7개 분야 15개 과제만 들어 있습니다만은 네. 그 이외에
기초 단위의 별도의 공약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청주로 보면 스포츠 컴플렉스, 네. 건립 이런 거는 여기 안 들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과제들까지를 전체를 포함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하면서 관리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게 최종은 아니고 네. 그 기초 단위의 작은 공약들도 다 포함해서 앞으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현안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충청북도가 정부에 건의한 1호 공약이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이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 왜 필요한지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 국제공항의 그 이용객이 그 국제선 이용객이 100만이 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해보다 한 달 정도 더 당겨졌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만큼 청주 국제공항은 이제 제대로 위상을 확보하고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에 비례해서 이 공항의 인프라는 부족하죠. 이제 뭐 많은 우리 도민들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두 개의 활주로 중에 0.5개만 네. 이 민간이 쓰고 있다 보니까 슬롯이 안 나오는 거죠, 제대로. 네. 그리고 활주로 길이가 짧다 보니까 대형 여객기가 뜨고 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 상태로 계속 있다 보면 중부권 거천공항이니 뭐 행정수도의 관문공항이니 이 구호만 있지 거기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는 민간 전용 활주로를 건설함으로 해서 대형 여객기도 뜨고 내릴 수 있고 비행기도 훨씬 더 많은 대수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인프라를 지금 단계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이런 이제 절박한 좀 요구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 아마 행정수도와 또 충청권 메가시티가 제대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항공 인프라를 또 만들어야 그래 우리가 뭐 항공 물류 산업에서부터 인근의 연계 산업까지도 우리가 함께 또 관광 산업까지 다 이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걸 좀 생각한다고 하면 이 기회에 꼭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활주로 신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도 있을 텐데 뭐 말씀은 해주셨지만 센터장님께서 조금 더 덧붙여 주실까요? 네, 사실 뭐 특별법을 발의하셔가지고 내용을 워낙 잘 알고 네, 계셔가지고 그쵸. 다 말씀 주셨는데 뭐 사실 정부의 지방공항 정책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우리가 지역의 이슈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인 정책인가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좀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첫 번째는 행정수도 완성에 있어서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과 같은 사업이죠. 행정수도가 완성이 되고 충청권 메가시티 초강력권이 하나의 규모의 경제를 가지게 되면 결국 글로벌 경쟁력이 중요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공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 글로벌 거점으로서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 작년에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를 한번 수행한 적이 있는데 청주 국제공항을 어떤 물류 중심의 공항, 제2 물류 중심 공항으로 육성했을 때 국가적으로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네. 2023년 통계를 보면 항공 물류의 99.5% 이상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갑니다. 거의 모든 물류가 네. 그쪽으로 가는군요. 멀어도 거기까지 갈 가야 수밖에 되죠. 없는 거죠. 갈 수밖에 예. 없는데 이제 청주국제공항이 만약에 물류의 기능을 제대로 갖춘다. 물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해야겠죠. 하지만 물류의 기능을 제대로 갖춘다라고 가정을 하면 전국 250여 개 자치단체 중에 약 160개 자치단체는 청주공항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청주공항이 더 가까운 공항이 있는데 청주공항에 물류 인프라가 없어서 그렇죠. 인천을 가면서 손실되는 비용, 물류 비용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네. 1년에 약 230억 원. 그거를 이제 복리로 계산을 계산하면. 해보니까 20년 정도 계산하니까 1조 3천억 원입니다. 네, 그런 국가적인 탄소 중립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상 물류의 비용을 절감하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청주 국제공항의 물류 중심 공항으로의 어떤 전환은 국가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또 사실 항공 물류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비싸고 가벼운 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의약품, 뭐 이런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산업이 충북의 충청권에 집적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이 훨씬 시너지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떻게 보면 건의하고 싶은 것들이 네. 제가 말씀드린 1조 3천억 원이라는 국가적 손실 방지가 네. 실제 현재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거는 그렇죠. 부차적인 효과고 네. 비용과 편익으로는 보여지지는 않는데 그렇죠. 사실 아까 서두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들은 단순히 비용보다는 그 정책이 얼마나 큰 효과, 임팩트를 이뤄내느냐 이런 식으로 좀 관점을 바꿔서 바라보는 정책들이 제도들이 필요하지 않나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들도 있을 텐데 이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송 의원님. 최선을 다해야죠. 네. 처음에 민간전용 할주로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네. 우리 도민들도 아마 반신반의한 분이 많았을 겁니다. 그쵸. 저게 그냥 가능한 얘기를 하는 건가? 실현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한번 주장해 보는 것 맞아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것이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요한 충청권의 5대 공약 중에 하나로 이것을 네. 또 발표를 하셨고 그리고 이번 국정과제에 반영이 됐고 또 제가 특별법을 발의해서 네. 또 발의 과정에서도 충청권 의원 전원이 또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해서 힘을 또 모아줬고 이런 이제 큰 흐름 그리고 우리 도민들 110만이 넘는 서명 운동하셨죠. 도민들이 예. 서명을 해서 도민들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현재는 이제 모아져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거는 당연히 이제 해야 될 사업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 물론 네. 이제 넘어야 될 산은 많습니다만은 많겠지만요. 예. 그래도 1차적으로는 이제 국정과제에 반영이 됐으니까 한 단계 산은 또 넘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특별법이 통과돼야죠. 그러면 걱정했던 예타 면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또 그리고 특별법이 통과되면은 국토교통부가 추진단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이제 부여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본궤도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국가 계획이 올 연말쯤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제7차 공항 종합계획. 공항발전 종합계획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좀 반영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마 앞으로 쭉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좀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시기가 그래서 올 하반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염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제 지역 연구자로서 네. 스스로에게 과제를 낸다면 네. 이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가 확장이 되고 완성됐을 때 네. 기타 기반들이 불비하면 그렇죠. 문제가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의 공항 경제권과 같은 개념으로 공항 주변의 물류 산업들이 집적될 수 있는 좀 공항 기반의 그랜드 플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로드맵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또 저희의 역할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연구원에서 안 그래도 그 연구를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그렇군요. 바로 시작.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네. 이게 도민 전체로 보면 국가 전체로 보면 청주공항이 활성화되고 민간전용 활주로가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인근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힘든 분들이 또 있고. 그럼요. 자신의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이주민이 그렇죠. 생길 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요. 그만큼 항공 소음이 늘어나게 늘어나겠죠. 됩니다. 예. 근데 그 지역은 안 그래도 전투 비행기 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 맞아요. 또 민간 항공이지만 소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오창에 사는데도 네. 밤에 시끄럽습니다. 잘 들리죠. 예. 그럼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와 고려가 동시에 돼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려면 그런 그랜드 플랜과 종합계획과 이주 대책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촘촘하게 우리가 또 고민하고 준비해야 된다. 복합적으로 또 챙겨야 될 부분들이 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산업 클러스터 구축. 이게 이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송 의원님? 예. 이 다목적 방사능 가습기도 제 지역구에 또 그렇죠. 오창에 네, 오창에. 네. 들어오게 되는데
처음에 계획은 방사능 가속기만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고 현재는 사실 그것만 계획되고 예산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올해 착공을 해야 되는데 포스코 ENC가 이번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사고가 있어서 연속된 산재 사고로 인해서 그 계약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공모 절차를 8월 달에 들어가서 연내 착공이 참 어려운 상황이 돼서 저로 보면 참 안타깝고 네. 그렇지만 제가 뭐 계속해서 그 과기부라든가 또 기초과학연구원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착공을 좀 해서 2029년 완공 목표만큼은 더 늦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그 가속기만 들어오는 것을 넘어서 이걸 하나의 산업 클러스터로 이 지역을 좀 형성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공약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 산업 클러스터를 어떻게 형성될지, 어떤 시설과 산업을 거기에 좀 더 집적시킬지,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또 정부와 이제 협의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미호강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송재봉 의원님 지역구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 미호강 프로젝트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미호강은 이제 청주 시민 또 충북 도민들의 젖줄이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강이 저는 미호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현재까지 그 미호강은 여러 가지 한계가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질이 좀 안 좋죠. 네. 이것은 아마 그 진천 음성에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그런 비조모 오염원들이 많다 보니까 수질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수질 개선을 하는데 좀 더 집중해서 예산이 투자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 수량도 확보돼야 되는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수질 개선과 같이 가는 문제이기도 한데 그러려면 현재로 보면 대청호에 있는 물을 좀 더 방류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천변 여과수를 통해서 물을 좀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과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만 해서 되겠냐. 우리 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신수 여가 공간으로 좀 활용하면 좋겠다. 너무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넓은 하천 둔치를 시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좀 생태적 공간이면서도 관광과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함께 좀 쓰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가 현재 종합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안 나오고 있어서 그런 실행계획과 함께 이거 국가의 이제 예산을 접목시키는 그런 과제가 앞으로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수도권과 연결 철도망 건설 이것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센터장님께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토의 중심에서 수도권과 중부 남부권을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라는 프레이즈로 4가지 철도 노선이 제안을 됐고요. 그중에 수도권과 연계되는 노선은 경기도 동탄에서 안성, 진천, 그 충북 혁신도시,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일반 수도권 내륙선에 대한 어떤 조속 추진이 이번에 공약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 노선을 보게 되면 사실 청주공항으로 수도권의 승객을 보다 더 많은 유입을 할 수 있는 기대 효과도 있거니와 사실 그 라인 자체가 그 노선 자체가 어떤 대한민국의 신성장 산업,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의 핵심 거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발전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고 충청북도가 염원하고 있는 다양한 수도권과 연결되는 노선들도 더 있기는 한데 이번에 사실은 조금 언급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말 정도에 아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서 데이터와 정책적 타당성에 기반한 다양한 충북의 노력들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도 아마 연말에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또 다른 이제 측면에서
이 동서횡단철도, 네. 종적인 철도망만이 아니라 횡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네. 그 철도망이 충남 서산에서부터 경북 울진으로 가는 네, 청주 이 통과해서. 철도망은 네. 우리 충북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네. 충남 쪽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네. 이 노선이 횡단으로 가는 것을 현재는 이제 공약에는 반영이 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청주공항을 경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공항이 어떻게 보면 이 철도망의 새로운 허브 역할을 하는 거게 되죠. 그러면 충청권의 에서부터 경북의 일부까지도 이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잠재 수요가 형성되는 것이고, 또 수도권의 상당한 이제 분들이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로 가지 않고 청주공항으로 오게 되는. 내려와서, 예. 그래서 청주공항 이용객 1000만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이 두 개의 철도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제 동서횡단 철도가 13개 시군을 연결하는 약 330km 정도의 연장인데 네. 사실 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노선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나 서산처럼 저희가 알고 있는 네. 대도시, 중소도시들도 있지만 낙후된 도시들도 서로 연결을 하면서 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상징적인 사업이고, 또 이제 사실은 이제 동서횡단 철도, 그다음에 수도권 내륙선, 그리고 두 개의 철도 노선이 더 있죠. 네. 그러니까 충청 광역급행철도 CTX 노선이 있고, 네. 그리고 강호축 네. 노선이 있습니다. 진짜요? 네, 강호축 같은 경우는 기본에 이제 목포에서 청주를 통해서 제천을 통해서 강릉까지 2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고, 그거의 핵심은 사실 충북선 철도의 고속화라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경북축 기반의 발전 축을 또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균형 발전의 의지와 굉장히 정합성 높은 철도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강호축 철도망, 그리고 CTX, 또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이것들도 이제 적기 착공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이번에 발표된 15개 시행 과제에 그 내용들이 모두 있으니까. 포함되어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수도권 내륙선, 그다음에 동서횡단 철도, 그다음에 강호축, X축 철도망 완성, 그러니까 균형 발전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또한 세종시, 대전광역시, 네. 청주시 연결해서 하나의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는. 왜 그러냐면 철도라는 거는 대용량의 정시성 높은 그쵸. 대중교통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결국 네. 이런 교통시설, 대중교통시설이 들어와야지만 사실 교류와 또 이제 네트워크가 좀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어떻게 보면 행정수도의 완성, 5국의 완성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노선이라고 현재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 때 내걸었던 충북 7대 공약 중에 하나가 바이오 첨단 산업단지 육성입니다. 어떻게 좀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충북의 대표 산업이 사실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바이오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포함해서 인프라를 제대로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요즘 우리 도민들도 느끼는 것처럼 이 바이오 산업의 중심을 인천 송도로 빼앗기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들이 좀 있죠. 네. 제약 대기업들이 다 요즘에는 이제 인천 송도로 대표적인 기업들이 다 가 있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제대로 그 국가의 어떤 전략산업의 핵심의 바이오는 오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송이 그 기능을 해야 된다, 제대로. 그것을 이제 공약에 어떻게 반영할 거냐는 고민을 했고, 이것은 이미 충청북도가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K-바이오 스퀘어 사업이죠. 이건 뭐 굉장히 메가 트렌드한 그런 메가 사업이죠. 네.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그 예타 면제 대상으로 올렸는데, 네. 잘 통과가 안 됐어요, 안 됐군요. 그동안. 네. 이번 기회야말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타 면제도 받고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산학연병, 그래서 산, 학계, 연구, 병원까지가 포괄되는, 그래서 여기는 교육, 병원, 연구, 창업, 상업, 금융, 주거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그런 좀
뭐라 그래야 될까? 현재 계획은 좀 타운 형태의 네. 그런 대규모 그 집적 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제대로 된 거기서는 과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도 하고 또 그것을 산업화도 하고 또 그걸 적용도 하고 이것이 복합되어 있는 구조를 한번 제대로 구축해보자 이런 이제 구상인데 이것이 아마 제대로 갖춰져야 그러면 오송의 삼산단도 제대로 좀 그 속도를 내서 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걸 좀 종합적으로 한번 이번 기회에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이고요. 꼭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또 노력을 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대한민국의 이제 바이오 산업은 글로벌 현재 10위권인데 네. 바이오 산업의 향후 성장세를 고려할 때 정부에서도 AI만큼이나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캔달스퀘어, K바이오 스퀘어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많은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산학연병, 이게 된다는 것은 결국 산업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교육, 그리고 인재들이 모두 융합하는 하나의 생태계, 이상적인 생태계를 만들어낸다는 청사진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 제3단 부지에 절대 농지 한 117만 평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규제를 좀 통해서 약간의 기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이번 5년 최선을 다해서 그 로드맵이 실천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주 교도소 이전 이야기로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뭐 과밀 수용도 그렇고요. 시설이 굉장히 또 노후화된 것도 또 문제였고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국정과제로 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이게 꽤 여러 차례에 걸친 선거 공약에도 들어가고 네. 또 국회의원 후보들 또 단체장 공약에 늘 빠짐없이 들어가는 것이 청주 교도소 이전인데 그동안 아마 도하고 시에서도 이전 예상지에 대한 연구 용역도 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상지가 어디라는 정도까지는 아마 가안도 나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전은 있는 상태인데 네. 법무부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법무부가 어떻게 동의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서원구 지역에 오히려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꼭 교도소가 그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 이전을 통해서 새로운 그쪽의 성장 동력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크고 네. 또 상대적으로 서원구 지역이 그 고령화되기도 하는 지역이면서 동시에 네. 학군이 집중돼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대학들이라든가 또 학교 또 예전에는 왜 그 분평동이나 이쪽으로 학군 때문에 이사 가는 분도 많지 많았어요. 않았어요. 예.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도소를 이전하고 거기에 교육 특구 같이 해서 교육을 하나의 산업적 관점이면서도 다양한 그런 교육의 체계들이 협력하고 시스템화할 수 있는 그런 지구를 만든다고 하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또 교육도시 청주의 그런 또 상징 유산과도 연계가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약에 반영이 된 것이고요. 네. 아마 이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네, 사실 이제 교도소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은 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네. 그 부분을 일단 떼어놓고 교도소 이전 이후에 그 지역에 구상하고 있는 교육 특구가 얼마나 가치 있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인가라는 관점 좀 더 폭넓게 공유되고 전파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청년 정책이고 네.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서원구에 통계적으로 대학이 5군데, 대학교가 네, 5군데 있고 뭐 청주시 전역으로 확장을 하면 훨씬 많은 숫자가 카운팅 될 건데 결국 대학과 교육청과 그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연합해서 미래 인재를 만들어가는 거고 결국 청년을 성장시키고 청년에게 좋은 직장을 주고 청년이 이 지역에서 정주하고 계속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롱텀의 정책이기 때문에 다소 갈등 요소가 있더라도 이 정책이 주는 뭐 맑은 로드맵이 주는 맑은
밝은 미래 이런 네. 부분들이 좀 더 강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교육문화특구 이제 조성이 잘 된다면 이제 우리 지역에는 또 어떤 영향들을 미칠지도 또 궁금한데 어떤 기대 효과들을 갖고 계십니까? 앞에서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러면 이것이 지역 쇠퇴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죠. 그러면 그 학생들의 교육이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이제는 그 다른 한 면에서 보면은 산업적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단순히 교육 시스템만이 아니라 교육 산업이 같이 집중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도 있고 또한 정주 여건이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과 산업과 정주 여건이 함께 여기에서는 융복합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들어온다고 하면 교육도시라고 하는 청주의 위상을 재확보하는 데도 의미가 있고 하나의 교육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의 산업 영역을 또 개척한다는 면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구상을 잘 한다고 하면 네. 아마 이 서원구 지역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런 또 서원구의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충북 내륙 휴양 관광벨트 완성을 위한 이제 관광 거점 조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인지 센터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세부 과제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충주와 단양 8경을 연계한 호반 관광 벨트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속리산, 민주지산 등과 연계한 백두대간 관광 벨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충북을 가만히 보면 현재 충북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있는 곳이 네. 제천과 단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천과 단양은 말씀하신 것처럼 호반, 네. 호수와 연계된 많은 관광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벨트화해서 보다 가치 있는 관광 자원으로 승격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상하리만큼 충북은 관광을 와서 거주하는 시간이 좀 짧습니다. 사실 체류형 관광이 돼야 지역 경제에 보다 많은 낙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단양, 제천, 충청북도의 북부권 호수 기반의 관광 자원들은 지금 이제 관광객들의 양은 많이 있으니까 네. 이제 관광의 질을 높이는 정책. 더 머무르다 가실 수 있게끔. 네, 보다 많이 머무르고 보다 많이 정주하고 보다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어떤 방향성이 읽혀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백두대간 권역은 이제 저는 어릴 때 속리산으로 네. 수학여행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근데 가족끼리는 자주 갔었던 네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저희가 잊어버렸어요. 맞아요. 네. 다시 국민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백두대간 탐방 벨트 다시 한번 국민들이 백두대간을 발견하고 도내 남북권의 낙후 지역들의 매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부권은 관광의 질, 남북권은 다시 관광의 양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고 네. 그런 관점에서 SOC, 산업, 그다음에 관광, 교육까지 많은 포괄적인 분야를 골고루 균형 있게 담아낸 정책 공약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참 이게 큰 숙제죠. 우리 충북 내에서의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룰 거냐라고 하는 큰 과제가 있고 그 단양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내륙 관광지로는 가장 1순위에 꼽힐 만큼 많은 분들이 찾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단양의 인구는 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곳에 정주하는 인구가 늘어나야 그것이 관광의 산업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 내륙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함께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륙 관광이 이제는 좀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면서 이 공약을 반영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국정과제 계획안에서는 이 중부내륙특별법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중부내륙특별법이 제정된 것이 2023년 12월 26일이고 네. 시행이 지난 6월
27일이 시행이에요. 아, 그렇게 보면 아직 시행한 지 한 1년 정도 된 법이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종배 의원께서 전면 개정안을 현재 또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충청북도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여러 가지 제안들을 현재 하고 있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모여서 함께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가지 과도한 그런 뭐 개발로 인해서 삶과 환경이 파괴되는 문제는 좀 일부 제외하더라도 이 중부권의 특히 내륙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함께 좀 힘을 모아서 이 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는 봤는데 이게 아주 좀 구체화되어 있지가 않다 보니까 법명을 그 공약에 넣기는 좀 한계가 있다. 네. 구체적인 산업이 아닌 법을 제정하는 것만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좀 논의가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반영이 되진 않았는데 앞으로 아마 이것은 충청북도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고 아마 의원 중에서 또 대표 발의하는 의원이 저는 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논의를 모아가려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는 또 어떤 의견 갖고 계시는지요? 네, 현재 뭐 진행되는 상황은 뭐 저희도 잘 이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백두대간 탐방로라든가 미호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일부 구체적인 시행하는 전략들은 반영됐다라고 뭐 좋게도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국가적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발전은 최초의 경부선, 경부축을 기반으로 발전을 했고요. 네. 동해안 기반으로 발전을 했고요. 서해안 기반으로 발전을 했고 동서남해안 기반으로 발전을 했죠. 그러다 보니 중심에 위치한 충청북도는 내륙에 위치한 충청북도는 약간 소외 통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국토의 관점에서 국토의 중심에 있는 내륙을 좀 조망하자라는 그런 좀 의지가 이 법에 숨어 있는 원뜻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에서 통과하는 곳이 아닌 국토의 중심 충청북도 또 충청북도에 인접한 중부내륙 연계 발전 지역 27개 시군이 좀 국민들에게 발견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업사이클링하는 업데이트하는 그런 계획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정도 이제 국정과제에 포함이 됐는데, 이제 충북에서는 어떤 기관들을 좀 유치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저는 이번에 구체적으로 못을 박았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선은 네. 이 계획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용역하고 여러 조사를 해서 안이 나와 있었음에도 네. 결국 발표하지 못했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결국은 그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한 채로 그냥 넘어왔는데 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제대로 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2차 이전이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기관을 어디로 옮길지는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좀 논의를 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데 네. 경쟁이 아무래도 치열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그 지난번에 빠져 있었던 대전 충남까지도 공공기관을 이제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어서 전국 단위에 훨씬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좀 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으면서도 그쵸. 가능한 기관들을 타겟팅을 잘 해서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도 사실 1차 이전 때는 제대로 된 공기업을 못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스안전공사 하나 외에는 다 교육 연수기관들이 중심이라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그런 기관이 올 수 있도록 정말 도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오송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그리고 글로벌 R&D 임상센터 설립, 이렇게 뭐 개별적인 지역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스포츠 컴플렉스 문제들도 그렇고요.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뭐 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국정과제에 들어간 것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국정과제에 들어간 건 그래도 우선적으로 생기겠다라는 것이고 매년 그 또 그때그때 필요한
그 정책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또 중앙정부랑 협의하고 지역의 의제를 만들고 또 지역의 의지를 실어서 해결해 가는 거기 때문에 애 영재고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예산 배분 문제 때문에 진척이 계속 늦어졌었는데 어느 정도 합의가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건 좀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하나하나 그 대응을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결국 이제 현재 사회는 융합형 사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조업으로 우리가 인식되던 산업도 단순히 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앞단의 과학기술, 그리고 그 산업, 그리고 산업을 수행한 인재, 그 인재, 사람이 살아갈 공간, 이 네 가지가 네 바퀴가 네. 융합해서 잘 굴러가야지 좋은 나라, 좋은 맞아요. 충청북도가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어느 하나가 포커스가 아니고 이 네 가지 바퀴를 합쳐가는 과정에서 어떤 정합성 높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연구원 임직원으로서는 그런 의제를 만들고 미래를 그려가는 역할들 계속 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먼저 좀 해주실까요? 조금은 균형 발전 관점에서 과연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충청북도가 네.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마지막 인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 의원님. 이재명 정부는 성과 중심의 실용 정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거대한 또는 추상적인 의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면서 실행 가능한 안을 우리가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걸 또 역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도 앞으로 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고 구체화해서 당장 실행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그 7대 분야의 15개 국정과제가 반영된 것도 많은 도민들이 정말 열심히 뛰었거든요. 맞아요. 예. 저도 수없이 연락을 받았고 또 국정기획위원회에 많은 도민들이 의견을 냈고 또 찾아가고 도청 공무원들 열심히 뛰고 단체장들 노력한 결과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합심해서 충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나눈 이런 논의들이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또 하나하나 현실이 돼서 이 충북의 균형 발전과 또 도민들의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재봉 국회의원, 정영희 센터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